월세 부자의 비밀 노트 페이지 4페이지.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대는 거래처와 상담과 매일 이어지는 야근으로 몸은 만성 피로의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왔다. 병원 검사 결과 엉덩이 뼈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했다. 수술에 대한 막연한 무서움에 잠시 쉬면서 한방으로 치료하기 위해 휴직 신청을 했다. 조금 회복이 되어 갈 때 IMF가 시작되었고 나의 첫 직장 생활은 그렇게 퇴사로 이어졌다. 이듬해 여름 동대문에서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었다. 밀리라는 소매 시장이 야간에 문을 열며 올빼미 문화를 만들었고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였다.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당시 3,300만 원이라는 자금으로 인생 첫 창업을 시작했다. 빨간색 밀리 봉투는 서울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판매로 이어지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나의 첫 창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사업에 자신이 생겨 본격적인 사세 확장을 시작했다. 도매시장인 APM 상가 1층에 숙녀복 매장을 열었고 명동 밀리 등 5개의 점포를 열며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일에 미쳐 바쁘게 지냈다. 24시간 움직이는 동대문 상권에서 피말리는 경쟁의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날 몸에 다시 한번 이상 신호가 왔다. 병원을 찾았을 때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다. 그러나 벌여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 망설이고 수술을 미뤄가며 버티고 있었다. 계속되는 통증은 그야말로 뼈 파는 아픔으로 진통제도 소용없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대퇴골에 생긴 염증을 제거하고 제거된 공간에 인공뼈를 채워 넣는 수술이었다. 움직이다 수술 부위가 부러지면 매우 위험한 상황인지라 발목부터 가슴까지 온몸을 통째로 깁스를 하게 되면서 예상보다 오랜 재활 시간이 필요했다. 그 사이 동대문 시장은 무한 경쟁 체제로 변해갔다. 결국 1년이라는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그때 나이 31살이었다. 빠른 성공은 2배의 고통이 되어 다가왔다.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온 것일까? 점포 보증으로 거래처에 있던 외상 대금은 정리했으나 개인적인 은행빚과 카드빚이 목을 조여왔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 날짜는 사람의 영혼을 메마르게 했고 비독촉 전화벨 소리는 나를 점점 황폐하게 만들었다. 제가 자괴감과 상실감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생각으로 빠져들게 했다.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하는가? 지칠 대로 지친 몸과 영혼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아들아, 인생은 한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란다.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단다. 명심하거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오기가 생겼다.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그래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삶을 포기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낮에는 미친 듯이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다. 실패를 교훈 삼아 나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과 신문, 잡지 등을 읽고 한 단계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재개의 시간을 준비했다. 그 당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는 다이나믹한 상황을 만들며 한 경기 한 경기 피말리는 승리를 펼치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시민 응원단들이 입는 붉은 악마 티셔츠를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었다. 의류 제작과 유통 사업을 했기에 남보다 빨리 시장에 내놓으면 대박을 터뜨렸다. 그렇게 시장은 유통 사업을 흥하고 망하기를 두 번 더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아들에게 성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용기,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등으로 자기계발에 전념하며 도서관에서 1년여 동안 책을 읽으면서 재기를 준비했다. 그러는 사이 집안 살림은 점점 궁핍해졌다. 더는 버틸 수 없는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아있는 거라곤 집 한 칸이 전부였고 이것만이 지키고 싶었다. 생활비에 은행 대출금까지 해결해야 했기에 언제까지 책만 읽을 수는 없었다. 그때 우연히 기회로 시작한 것이 부동산이었다. 관심도 없었던 부동산이었지만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킬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알 수 없는 용어와 어려운 법률 상식 등 생소한 분야의 강의를 들을 때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혹시 나도 저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며 본격적인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 경제신문, 경제주간지, 부동산 재테크 세미나 참석, 관련 서적 읽기, 경매와 부실채권 전문 강의 등을 들으며 기본 지식을 키웠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장 조사와 시세 조사를 통해서 투자 목록을 정리해 갔다. 그렇게 정리한 나만의 투자 노트는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다. 2015년 월세 수익은 2천만 원을 넘었다.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서 단기간에 놀라운 투자 성과를 올리며 다시 한번 제2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용기를 주셨던 주변의 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현재 내가 하는 일을 공유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준비하고 공부해온 투자 방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회를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연구회를 이끌고 차별화된 강의와 안전한 투자법으로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방법을 연구했다. 그렇게 연구원들과 이루어낸 결과는 연구원들이 월 1억 원이 넘는 월세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했다. 부실채권 시장에서 쌓은 실전 경험, 독서를 통한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 등으로 새로운 방식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자유를 찾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그날까지 나의 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곁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과 연구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사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투자 성공 노하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30대 직장인 2억으로 강남에 내 집 마련한 비결. 3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3달 후 전세 만기라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사를 한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문의합니다. 또 지금 집을 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은 어디세요? 직장은 강남구입니다. 자녀가 있나요? 네, 이제 6개월 된 딸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세의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2억 원입니다. 그럼 이 금액으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여우 자금이 더 있나요? 전세 보증금 외에 현금 5천만 원이 있습니다.
2억 5천만의 자금이 준비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직장인이 강남이면 직장 인근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도 튼튼하고 개인적인 역량도 출중하셔서 미래 강남 입성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남 송파구면 직장도 가깝고 이 지역에 신축 빌라가 공급이 많아 주거 환경도 좋습니다. 빌라를 구입해도 될까요? 사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빌라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빌라를 생각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신축 빌라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 짓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와 승강기 설치가 젊은 주부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CCTV와 첨단 경보 시스템 설비 등으로 아파트와 같이 보안 강화에 신경 쓰고 있고, 외벽은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여 외관 디자인도 멋지게 꾸미고 있습니다. 요즘은 LED 조명을 설치하고 에어컨과 전기 레인지 등을 기본 옵션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빌라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서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어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사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송파구 빌라를 추천합니다. 강남은 생활도 못 해본 지역인데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요? 3룸 기준으로 3억 원 중후반 정도입니다. 지금 있는 자금의 일부 대출을 활용하면 구입 가능한 금액입니다. 아파트를 권하고 싶지만 월 이자와 상한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신축 빌라 쪽으로 생각해 하고 월 지급액도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월 30만원 선으로 지금의 연봉으로 충분히 지출 가능한 금액입니다. 전 강남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집을 구입해야 할까요? 주거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모여 사는 공간에서 변화하여 지금은 구성원들의 추억을 공유하고 삶의 질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주거가 흔들리면 가정 자체가 흔들립니다. 집은 필요할 때 구입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대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집을 사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재테크를 하는 게 먼저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하하. 글쎄요. 전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을 못해서 작전을 달리 세우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재테크가 먼저라 하시는군요. 그건 개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집도 있고 재테크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어디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다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전략을 짜야 합니다. 무조건 재테크가 옳다든지 무조건 집이 구입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제 경우는 집에 사는 게 먼저인가요? 재테크가 먼저인가요? 아주 적절한 질문입니다. 내가 만약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2억 원의 전세 자금과 5천만 원의 현금, 5천만 원의 연봉, 또 맞벌이 부부인 점을 고려해 보면서 내 집 마련 후 재테크 전략을 쓰겠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학교에 대한 고민은 적겠지만 요즘 유치원부터 친구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송파구 쪽이 학군도 좋고 강남 접근성도 미래 가치도 충분한 곳이어서 신축 빌라를 알아보시고 주거 안정을 깨한 후 다시 한번 재테크 전략을 세워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이분은 송파구 신축 빌라로 이사하여 첫 내 집 마련을 실행에 옮겼다. 금액 매일 3억 5천만 원, 대출 금액 1억.
월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액 50만원. 이사 후 몇 달이 지나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이 있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내가 너무 좋아하네요.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이사한 지역의 인프라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꼭 감사 인사 전해드리라고 하네요. 네, 결정 잘하신 거예요. 집 정리는 다 끝나신 거죠? 다 정리했고 이제 재테크 공부를 하려고요. 지난번에 이사하고 나서 찾아오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재테크 상담을 해볼까요? 종잣돈 마련 방법. 팁 1. 개인 신용을 활용한다. 개인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직장인 신용대출, 자격증 대출 등이 있다. 두 번째, 직장을 활용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 회사 내 대출, 퇴직금 담보 대출, 직장인 신용대출이 등이 있다. 세 번째,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 담보 대출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만든다. 자가에서 전세로 전환 후 투자금을 확보한다. 자가에서 월세로 전환 후 투자금을 확보한다. 전세나 월세로 이동 시 전세 자금 대출 이자와 월세 이자를 비교하여 최소 지출 비용을 선택한다. 네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변인들에게 투자를 받는다. 경매나 부실채권 투자법을 공부해 확실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으로 투자를 유치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